하이닉스 하루에 마이너스 14.6%, 17년 만에 최대 낙폭입니다. 그런데요, 이 사달을 낸 메타는 같은 날 8.8% 올랐어요. 같은 사건에 하나는 폭락, 하나는 급등. 자, 거품이 터진 걸까요? 아니면 기회일까요? 오늘 세 가지만 냉정하게 풀겠습니다. 메타 발언이 진짜 수요 감소인지, 빅테크가 실제로 투자를 줄이는지, 그리고 기사로 다가온 삼성 실적이 이 낙폭을 되돌릴 수 있는지. 오늘 딱 세 가지입니다. 하나, 메타 발언이 진짜 수요 감소인지. 둘, 빅테크가 실제로 투자를 줄이는지. 셋, D사, 삼성 실적이 이 낙폭을 되돌릴 수 있는지. 공포 헤드라인 말고 수급과 구조로 봅니다. 거품이냐 저가 매수냐, 이 셋으로 가려내겠습니다. 오늘 이 움직임 원인은 딱 한 단어예요. 남는 컴퓨팅. 메타가 남는 AI 컴퓨팅 자원을 외부에 팔겠다고 했고, 시장은 이걸 곧바로 공급 과잉 공포로 받아들였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 남는다는 말 진짜 뜻이 뭔지는 지금부터 하나하나 뜯어보겠습니다. 그날 무슨 일이 있었는지 시간 순으로 갑니다. 먼저 미국이 터졌어요. 메타 컴퓨트 보도가 나오자마자 AI 메모리 대표주 마이크론이 10.57%, 낸드 대표주 샌디스크가 10.62% 빠졌습니다. 미국 반도체 지수인 필라델피아 지수도 6.27% 급락했고요. 남는 컴퓨팅 한 줄에 미국 반도체가 먼저 크게 흔들린 겁니다. 그리고 다음날 국매는 더 크게 맞았습니다. 코스피가 7.89% 빠지면서 사이드카가 걸렸고요. 삼성전자가 9.06% 빠지며 30만 전자가 무너졌습니다. 하이닉스는 무려 14.57%, 17년 만에 최대 낙폭이었어요. 쏠림이 컸던 만큼 배돌림도 컸던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놓치면 안 되는 게 있어요. 외국인이 5조 5천억을 순매도하는 동안 개인이 5조 4천억을 받아냈습니다. 숫자로 체감해 볼게요. 이틀 새에 삼성하고 하이닉스 이 두 종목에서만 시가총액 944조가 증발했습니다. 944조면 코스닥 전체 시가총액에 육박하는 돈이에요. 그게 이틀 만에 날아간 겁니다. 근데요, 그 매도 폭탄을 누가 받았죠? 개인이 5조 4천억을 받아냈어요. 겁먹고 던진 게 아니라 시장의 한쪽은 이 가격을 싸다고 판단했다는 방증이기도 합니다. 자, 핵심으로 들어갑니다. 남는다는 말 진짜 뜻이 뭐냐? 결론부터요, 그만큼 많이 지었다는 뜻입니다. 메타가 올해 AI에 쏟아붓는 돈이 최대 1,450억 달러예요. 이게 얼마나 큰 돈이냐면 하이닉스 한 해 매출을 통째로 넘는 금액입니다. 한 회사가 AI 인프라에만요. 그렇게 어마어마하게 지어놓으니까 내부에서 다 못 쓰는 여유분이 생긴 거예요. 그 남는 걸 파는 겁니다. 앞서 스페이스X도 남는 자원을 외부에 팔았죠. 메타가 그 수익화 흐름을 따라가는 거예요. 다만 시장이 왜 이걸 캐펙스 축소 신호로 걱정했는지 그 심정도 이해는 됩니다. 근데 키움증권은 이건 이미 상반기부터 예고됐던 얘기고 과도한 확대 해석은 무리라고 봤습니다. 여기가 오늘의 핵심입니다. 남는다는 말을 수요의 끝으로 잇는 순간 시장은 정반대를 놓칩니다. 남는 건 수요가 사라져서가 아니에요. AI 인프라가 그만큼 빨리 컸다는 증거일 수 있는 겁니다. 지어놓은 게 수요보다 빨랐다는 거죠. 이게 바로 시장이 공포 속에서 아직 제대로 안 본 그림입니다. 두 번째 질문, 그럼 빅테크가 진짜 투자를 줄이고 있나? 정반대예요. 4대 하이퍼스케일러가 지금 AI 데이터 센터에 캐펙스 경쟁을 벌이면서 오히려 투자를 늘리고 있습니다. 그럼 왜 메타 한국 발언에 업황 전체가 뒤집힌 것처럼 보였을까요? 답은 쏠림이에요. 반도체가 미국 S&P 500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사상 최고인 19.7%까지 왔습니다. 2020년엔 5%였어요. 4배가 된 거죠. 이렇게 한쪽으로 쏠려 있으면 작은 노이즈 하나에도 차익 실현이 트리거되면서 과잉 반응이 나옵니다. 업황이 훼손된 게 아니에요. 이걸 가장 잘 보여주는 게 목표가입니다. 시가총액은 944조가 빠졌는데 증권사 목표가는 오히려 올라갔어요. 급락이 나온 바로 그날 IBK가 하이닉스 목표가를 400만원, NH가 410만원으로 상향했습니다. 주가는 폭락하는데 목표가는 올린 거예요. 이 괴리가 지금 상황을 한마디로 요약합니다. 가격은 공포에 질렸지만 펀더멘털은 그대로라는 거죠. 세 번째 질문, 그래서 답은 어디서 나오냐? 바로 D-4로 다가온 삼성 실적입니다. 7월 7일 삼성 잠정 실적이 실제로 수요가 훼손됐는지 아닌지를 증명하는 1차 분기점이에요. 여기서 짚고 갈게요. 100조 얘기가 나오는데 그건 미래에셋 같은 곳의 최상단 전망이고 컨센서스는 약 87조로 구분해서 봐야 합니다. 자, 오늘의 클라이맥스 한 줄. 핵심은 남는다가 아니라 그만큼 많이 지었다는 겁니다. 수요의 끝이 아니라 인프라가 예상보다 빨리 컸다는 증거예요. 이제 도입에서 던진 질문. 메타는 급등했는데 왜 하필 하이닉스가 제일 빠졌나? 이걸 회수합니다. 세 종목을 나란히 놓고 보죠. SK 하이닉스는 변동성
삼성 최전선이에요. 마이너스 14.6%, 17년 만에 최대 낙폭인데 HBM 순도가 제일 높다 보니 기대도 공포도 다 최대로 실립니다. 급락 당일 목표가 상향의 주인공이기도 하고요. 삼성전자는 마이너스 9%로 30만 전자가 깨졌지만 나흘 뒤 잠정 실적이라는 가장 빠른 반전 카드를 쥐고 있어요. 독합 포트폴리오라 방어력도 있고요. 마이크론은 급등폭이 컸던 밸류 기준점입니다. 정리하면 낙폭도 기대도 공포도 다 최대로 반영된 게 하이닉스예요. 그래서 반대로 반등 탄력도 가장 클 수 있습니다. 그럼 왜 반도체만 그 중에서도 한익이 제일 빠졌느냐? 업황이 훼손돼서가 아닙니다. 쏠림 때문이에요. S&P 비중이 사상 최고까지 몰려 있으니 차익 실현 1순위 표적이 됐고 하이닉스는 급등폭이 컸던 만큼 되돌림도 컸던 겁니다. 개별 회사의 업황이 무너진 게 아니라 섹터 쏠림, 그러니까 수급 문제라는 거죠. 수급 얘기가 나왔으니 하반기도 짚고 갈게요. 수요는 오히려 넓어지는 중입니다. 한 제품이 아니라 여러 축으로 번지고 있어요. AI 서버의 핵심인 HBM은 순도 1위 하이닉스가 쥐고 있고 수요는 견조합니다. 데이터 센터가 늘면서 서버용 D램 수요도 확산되고 HBM 낙수 효과도 있고요. 기업용 SSD, eSSD로도 번지면서 낸드가 반등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이게 장기 공급 계약, LTA 기반이라 실적 가시성까지 받쳐줘요. 그리고 오해 하나 확실히 풀고 갈게요. 메타는 수요 파괴자가 아니라 총 수요를 키우는 쪽입니다. 메타가 경쟁자로 바뀔 수 있다는 우려가 있는데 그건 코어위브나 네비우스 같은 클라우드 업체들 얘기예요. 메모리 3사하고는 층위가 다릅니다. 오히려 메타가 AI를 더 쓰면 쓸수록 결국 메모리 총 수요는 커지는 구조예요. 자, 그래도 흥구는 금물입니다. 찬물 한 바가지 끼얹고 갈게요. 17년 만에 낙폭엔 그럴만한 이유도 있어요. 레버리지 ETF를 탄 개인들 손실이 배로 불어난 상황이고 7월 말 M7 실적에서 AI 과잉 투자 우려가 다시 불거질 수 있습니다. 애플하고 중국 메모리 업체의 공급 협상이라는 공급 과잉 견수도 겹쳐 있고요. 그러니 지금 추격 매수하는 것도 레버리지로 물타기 하는 것도 둘 다 위험합니다. 마이크론도 사상 최대 실적을 내고도 고점 대비 20%대까지 빠진 전례가 있어요. 물론 그때랑 환경은 다르지만요. 그래서 상황별로 짧게 나눠보겠습니다. 평단이 낮은 분은 이번 급락을 급등 뒤 눌림으로 보면 되고, 평단이 중간인 분은 실적을 확인하고 추가를 판단하세요. 평단이 높은 분, 특히 레버리지 타신 분은 각별히 주의하시고 분할로 관리하세요. 새로 진입하는 분은 사이드카 걸리는 날 추격은 절대 금물이고 실적 이벤트 전후로 나눠서 접근하는 게 안전합니다. 낙폭이 클수록 한 방이 아니라 분할이 답이에요. 그럼 뭘 보면 업황 훼손이 아니라 눌림이라고 볼 수 있을까요? 체크포인트 7개 드립니다. 첫째, 삼성 7월 7일 잠정에서 수요 훼손이 없다는 게 확인되는지, 100조는 최상단, 컨센 87조로 구분해서요. 둘째, 하반기 가이던스하고 HBM 코멘트가 견조한지. 셋째, 외국인 순매도가 진정되거나 전환되는지. 넷째, 필라델피아하고 마이크론이 반등하며 센티가 회복되는지. 다섯째, 하이닉스 ADR이 7월 10일 정상 진행되는지. 여섯째, 환율이 1550원대에서 안정되는지. 일곱째, 개인 저점 매수 물량을 외국인이 받아주며 거래 대금이 실리는지. 이 중에 셋 이상이 켜지면 이건 추세 붕괴가 아니라 눌림목입니다. 반대로 진짜 위험 신호는 따로 있어요. 겁주려는 게 아니라 판단을 바꿀 기준으로 드리는 겁니다. 하나, 글로벌 메모리는 반등하는데 삼전 한익만 약하다? 그건 국내 수급이나 환율 문제라 오히려 기회일 수 있어요. 진짜 위험은 이겁니다. 삼성 실적에서 실제 주문이 줄거나 가이던스가 하향되는 게 확인될 때, 그리고 중국의 공급 확대가 실제 계약 가격 하락으로 확인될 때, 딱 이 조건이 확인되기 전까진 이건 센티멘트 문제지 업황 훼손이 아닙니다. 7월엔 분기점이 줄줄이 옵니다. 하나씩 왜 중요한지 볼게요. 7월 7일 삼성 잠정 실적, 수요 훼손이 없다는 걸 증명하는 1차 관문입니다. 7월 10일 하이닉스 ADR 글로벌 수요 재평가 이벤트고요. 7월 29일 하이닉스 실적에서 HBM 수익성이 확인되고 7월 말 M7 실적에서 빅테크 캡 X가 여전한지 최종 확인됩니다. 이 순서대로 신호가 켜지는지 달력에 체크해두세요. 정리합니다. 어제 폭락은 I 거품이 터진 게 아니라 급등에 쏠렸던 자리에서 노이즈 하나에 과하게 반응한 흔들림일 수 있습니다. 17년 만의 낙폭에 감정이 앞설 2, 4. 삼성 실적에서 실제 수요가 훼손됐는지를 본인 기준으로 확인하세요. 거품이냐 저가 매수냐 그 판별 체크리스트는 댓글에 체크리스트 남겨주시면 7월 7일 실적날 정리해드리겠습니다. 구독 눌러주시고요. 판단은 늘 그렇듯